지금까지는 블록 코딩을 중심으로 수업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코들은 파이썬을 이용한 텍스트 코딩 수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단의 콘텐츠 메뉴에 들어가서 콘텐츠 라이브러리를 클릭해 봅시다. 코들에 탑재된 파이썬 기초 콘텐츠를 가져오겠습니다. 파이썬 2장 프로그래밍의 기초 이해하기 콘텐츠를 담아 보겠습니다. 이번 수업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력, 출력 함수의 기능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이 수업은 프로그래밍의 기초를 익힌 뒤에 학생들이 직접 입력함수 input과 출력함수 print를 활용해보는 활동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수업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목표와 생각 열기입니다. 외국인과 잘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컴퓨터가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둠학습을 통해 의견을 나누고 보드에 공유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친구는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보고 댓글을 남길 수 있도록 합니다. 보드의 의견 공유를 토대로 먼저 초등학교에서 배운 프로그램과 프로그래밍의 개념을 상기시키고 프로그래밍 언어의 뜻과 종류를 설명합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사람의 언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기계어로 변환해야 함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개념을 공부하는 시간이니 인솔 모드를 켜서 학생들이 개념을 이해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온라인 학습 환경을 설계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의 개념을 이해했다면 실제로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고 실제 생활에서 쓰이고 있는 현황과 양상을 알려주며 학습 주제에 몰입할 수 있도록 실생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외부 URL 연계 기능을 활용해서 프로그래밍 언어 사용 순위 통계 자료를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배울 프로그래밍 언어인 파이썬의 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학생들이 이 통계 자료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제 통계 자료는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상기시킬 수 있는데요. 수업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이와 같이 다양한 자료를 외부 연계 기능을 활용해서 학습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코스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이번 수업의 다음 학습 개념인 출력과 입력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에 대표적 출력 함수인 프린트 함수의 특징과 사용법을 알아보고 직접 파이썬 환경에서 코드를 입력하고 실행하며 실습 활동을 가집니다. 해당 학습 자료의 예제를 선생님의 설명과 함께 공부하고 연습 문제를 풀며 코드를 익힐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연습 문제를 풀 때 문제를 읽고 문제의 조건을 확인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코드를 작성해보고 실행합니다. 코드를 실행한 후에 답안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채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답인 경우에는 코드를 다시 살펴보고 수정, 실행을 반복하며 5개념 수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연습 문제를 모두 풀었다면 맞춤 문제를 풀 수 있는데요. 맞춤 문제를 실행할 시에는
다양한 맞춤형 문제가 제공이 되고 학생들은 이 문제풀이를 통해 학습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이제 출력함수 실습 활동은 예제 문제를 풀고 해설을 확인하는 활동과 2개에서 3개의 연습 문제 풀어보기가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력 함수에 대한 개념을 알고 직접 파이썬 환경에서 프로그래밍까지 해보았다면 이제는 입력 함수에 대한 개념 설명을 통해 개념 학습을 합니다. 이때는 다시 선생님이 인솔 모드를 켜서 학생들이 개념 이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입력 함수의 개념 설명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학생들이 직접 예제 문제를 풀고 해설을 확인하며 개념을 다진 후에 연습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이후에 수업 정리 단계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활동을 보드 활동에 설계하여 학생들이 배운 개념을 다시 정리해 볼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개념에 대한 연습 문제 퀴즈를 한 문제씩 풀어보며 채점 결과를 확인하면서 마지막 개념 정리를 하게 됩니다. 실시간 대시보드를 통해 학생별 정오답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파이썬에서 예제, 연습 문제를 풀며 코드 실행 시 오류가 뜨는 경우 기존에는 선생님에게 질문하거나 학생 스스로 오류를 검색해야 했는데요. 특히 학생들의 실수가 잦은 부분, 오류가 많이 생기는 부분에서 학생들은 동시다발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데 이때 선생님이 즉각적으로 개별 지도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코들에서 파이썬 학습 활동 시에는 AI 오류 도우미가 해결 방법을 안내해 줌으로써 개별 학생의 코드 오류에 대한 맞춤형 피드백을 통한 개별화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선생님들이 예제를 통해 문법을 설명하신 후에는 학생 스스로 관련 문제를 풀어보며 개념을 점검하는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요. 다양한 문제 상황에 적용해보며 개념 점검을 할 수 있는 연습 문제가 제공됩니다. 이 연습 문제에는 스켈레톤 코드가 제공되어 학생들의 답안 작성을 지원합니다. 학생들은 왼쪽 화면의 문제를 보고 오른쪽에 문제 해결을 위한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드를 완성한 후에 실행을 한 후에는 최종 코드 답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최종 코드 답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바로 채점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연습 문제 코드 실행 시에도 오류가 발생할 경우 오류 도우미를 통해 개별 학생의 학습 활동을 AI 튜터로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의 오류 도우미를 통해 오류의 원인을 확인하고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해결 방법 피드백을 기반으로 오개념을 수정하는 코드 학습을 하게 됩니다.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잦은 오류 발생과 이에 대처하는 교사의 적시적 피드백이 지원되지 않는다면 학생들은 금세 학습 흥미를 잃고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AI 튜터인 오류 도우미가 학생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어서 1대 다수의 수업 상황에서 개별 학습 지원을 가능하게 지원해 줍니다. 또한 학생들이 연습 문제 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면서 학생들이 퀴즈를 통해 개념을 다지는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주제에서는 텍스트 코딩 수업을 설계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조금 더 자세한 팁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하시면서 학생들이 학습하는 학습 활동을 수시로 확인하시게 되는데요. 이때 학생들이
예제 문제와 연습 문제를 풀면서 코드를 작성하는 과정과 결과를 수시로 대시보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 스튜디오 학습 활동의 대시보드는 크게 제출 내역 보기와 실행 내역 보기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제출 내역 보기 화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내역 보기에서는 학생들이 풀고 있는 텍스트 코딩 문제 해결 현황을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은 선생님들께서 이 실시간 갱신 기능을 온 한 상태에서 학습자들의 학습 현황을 확인하시는데요. 만약 이 기능을 오프를 시켜서 제출 내역을 자동으로 갱신하지 않고 현 상태로 고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선생님들께서 단원 평가를 하고 계시거나 대회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학생들이 제출한 답안을 봄에 있어서 표시 기준을 두 가지로 나누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최근에 제출한 답안을 기준으로 학생들의 학습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또는 첫 정답 제출을 기준으로 변경하여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퀴즈의 결과값들은 주로 형성평가에 해당하는데요. 이 평가의 결과값을 CSV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대시보드 화면인 실행 내역 보기를 통해서 학생들의 실시간 현재 학습 진행 상황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 실행 내역 보기에서는 개별 학생이 어떤 문제에 어떤 코드를 작성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의 입장에서 학습 활동을 수행하며 코드 작성에 어려움을 겪을 시에 이 손들기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학생이 코드를 작성을 하며 어려움을 겪을 때 코랩 스튜디오의 이 왼쪽 상단에 있는 손들기 기능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들기 기능을 클릭하게 되면 선생님 대시보드에 이가 표시가 되어 교사가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재빨리 알아챌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지금 이 학생이 손들기를 클릭하였을 때 교사의 화면에서 이렇게 손들기 기능이 온되어 교사 화면에 노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교사는 손을 든 학생을 빠르게 파악하고 즉각적으로 맞춤형 개별 지도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학생들이 수업 중 예제 문항이나 연습 문항을 풀며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했을 때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만약 학생들이 작성한 코드에 문제가 없다면 이렇게 잘 실행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 학생들이 코드를 작성하며 오류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오류 도우미 보기 버튼이 노출이 되면서 이 버튼을 클릭할 시 오류 도우미의 설명이 노출이 됩니다. 이 오류 도우미의 경우에는 AI 도우미와 유형 도우미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유형의 도우미 중 교실 설정에 따라서 한 가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오류 도우미는 피드백 제공에 있어 차이가 있는데, 먼저 AI 도우미의 경우에는 코드와 오류의 유형을 모두 참고하여 구체적인 도움말을 그때그때 생성하여 제공을 해줍니다.
유형 도우미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작성한 코드는 보지 않고 실행 결과가 뱉어낸 오류의 유형에 맞는 도움말을 즉시 제공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코드에 업로드되어 있는 문항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 수업을 설계를 하시면서 직접 문제와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고 이를 문항으로 등록하여 선생님만의 자동 채점 문항을 만들어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자동 채점 문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새 콘텐츠 만들기에서 새 문제 만들기를 클릭하여 문항을 작성할 수 있는 이 란을 통하여 문항을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 문항 제작은 크게 기본 정보, 문제 본문, 테스트 케이스, 모범 답안, 스켈레톤 코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에서는 채점 방식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기본 정보에 있는 이 제한 시간의 경우에는 제출 코드를 실행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기본값인 1초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간혹 제출 코드가 올바른데 실행 시간이 너무 짧아 오답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에는 제한 시간을 늘리시면 됩니다. 또 입력 전송 방식의 경우에는 테스트 케이스에 인풋 값을 전송받는 방식을 의미하는데요. 인풋의 줄바꿈을 기준으로 한 줄씩 전송할 것인지 혹은 한 번에 전송할 것인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문항의 채점 방식에 대한 설정을 마친 후에 문제 본문에 들어가서 마크다운 형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 문제 내용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이 테스트 케이스로 이동할 수 있는데요. 이 테스트 케이스의 경우에는 한 개도 등록하지 않았다면 지금 상황과 같이 스튜디오에서 문제를 채점할 때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이 없는 문제라면 입력칸을 비워두고 출력칸만 작성하는 방식으로도 테스트 케이스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한 개수의 정교한 테스트 케이스가 등록되지 않으면 제출한 코드가 문제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정답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니 선생님들께서 예상되는 엣지 케이스를 모두 고려하여 추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테스트 케이스 생성을 하면서 AI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 AI 테스트 케이스 추가 기능을 활용하여 AI가 문제의 본문과 그리고 모범 답안을 참고하여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경우에는 모범 답안이 작성되지 않았기에 이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데요. 제가 모범 답안을 추가를 하고 다시 테스트 케이스에 들어가게 되면 이 AI 테스트 케이스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클릭을 하면 이 AI가 문제의 본문과 모범 답안을 참고해서 이렇게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을 했는데요. 이 생성하고 저장한 후에는 풀어보기를 통해서 테스트 케이스가 의도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테스트 케이스의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고 또 스켈레톤 코드에서 학생들이 답안을 작성할 시에 참고할 수 있는 이 코드를 작성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 스켈레톤 코드까지 모두 작성을 하셨다면 문제를 저장하고 이 문제를 직접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켈레톤 코드의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필요하신 경우에만 입력을 하시면 되고
이 코드 작성 없이도 문제 생성은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수업에 활용하실 수 있는 자동 채점 문항까지 생성해 보았습니다. 수업 중에 선생님은 학생별 학습 과정과 결과를 모니터링하여 학생들의 이해도를 계속해서 인식하고 파악하며 학습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데요. 이때 실시간 제출 내역 보기를 통해 학생들이 알고리즘 문제의 정오답 현황과 제출한 코드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또 학생 개인별로 최근에 실행한 코드를 모니터링하여 학습자의 학습 도달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습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학습 분석 결과의 개요로 교실 요약을 통해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습 양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반 수업에서는 전통적 수업에서 교사가 매차시 확인하기 어려웠던 학습자들의 학습 이력, 활동 결과물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와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는 교사의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 역량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기반 수업에서 선생님은 학생 학습 진단 결과를 확인하고 학습자의 학습 현황을 분석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데이터를 잘 해석해야 합니다. 이로써 학생들의 참여와 몰입을 이끌어내는 수업을 설계하고 학습자를 지원할 수 있겠죠? 이제 실제 교실의 학습 분석 대시보드를 보고 데이터 기반의 처방을 내려볼까요? 태상쌤, 이 교실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진단해 보시겠어요? 일단 평균 수행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아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이 학습 활동을 어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네요. 하지만 구성원당 평균 코드 실행 횟수를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수행률만큼 모든 교실의 평균의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학생들의 참여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돼요. 그렇네요. 학생들이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여 코드를 실행하면서 문제를 풀고 있지만 수행률이 낮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대체적으로 어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진단했으니 이제 처방을 내려볼까요? 태상쌤, 이 반을 위한 처방 전략을 알려주세요.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에 비해 학습과제 성취도가 낮으니 학습과제 난이도를 조금 더 하향 조정하여 다시 과제를 배부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은서쌤이 이 교실의 선생님이라면 어떤 처방을 하실 건가요? 저라면 일단 예제 문제를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연습 문제를 풀 때도 저와 함께 풀면서 학생들의 반응을 살펴보아야겠어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저의 직접적인 시연은 줄여나가면서 학생들로부터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해 나가는 방식으로 수업을 할 것 같아요. 또는 모두원들과 의논을 하면서 학습 과제의 코드를 함께 작성해 보도록 하고 우수한 학생을 또래 도우미, 멘토로 지정해서 이 친구들이 어려움을 겪는 개별 학생들에게 피드백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동료 교수법을 활용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학습 분석 데이터를 통해 선생님의 학습 처방을 내리고 이를 교수 설계와 교수 학습 운영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태성쌤, 이번에는 다음 차시인 2주차 수업의 대시보드인데요. 이 교실의 경우에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학습 처방을 내릴 수 있을까요? 저는 100%를 진행한 친구들과 0에서 20%에 있는 친구들을 짝을 지어주고 모든 활동으로 진행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시보드에서 수준별 학생 군집화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학습자와 군집화를 토대로 수준차를 극복하기 위한 모둠을 구성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선생님은 추가적으로 협력학습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교수학습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학생의 학습에 대한 개별 상담을 할 때도 이 학습자 대시보드를 통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증거 기반의 상담과 지도를 할 수 있는데요. 태성쌤, 지금 이 학생의 학습 데이터를 봤을 때 선생님이 어떻게 데이터 기반 교수학습 상담을 하고 이후에 지원해 줄 수 있을까요? 7주 차에는 다른 친구들보다 월등히 잘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8주 차에는 해당 개념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으니 8주 차와 연계된 맞춤형 AI 학습지 과제를 제시하면 어떨까요? 네, 이렇게 텍스트 코딩 기반의 수업에서도 교사는 코스 설계를 통해 교사의 교수 의도를 반영한 교수 학습을 설계하고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유의미한 텍스트 코딩 수업에 참여와 몰입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습 분석 기반의 대시보드를 통해 교사는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수업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 개인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AI 튜터의 오류 도우미를 활용하여 기존 수업에서 현실적 한계가 있었던 적시적 피드백을 제공하여 맞춤형 학습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선생님들께서 AI 코스웨어를 활용한 우리 반을 위한 최적화된 코스를 설계해보고 수업을 실행하면서 맞춤형 학습을 통해 하이테크, 하이터치 수업을 실현해 보실 차례입니다.